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들이 다 미쳤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당분간만이라도 내장 그래픽으로 버텨볼 분들을 위한 존버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맞는 얘기긴 하죠. 특히나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낮은 편이니까 보통은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AMD 제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CPU도 인텔 거는 제외를 하고 AMD의 APU 안에서만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 AMD에서 나온 APU 안에 들어있는 CPU 코어가 젠3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거는 아직 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피카소하고 르누아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사던지 간에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피카소라는 거는 이제 3400G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3400G 가격이 한 16만 6천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연락을 해보면은 재고가 없다고 하는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15만원 아니면 15만 5천원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400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도 400번대 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저렴한 B450 보드를 쓸 수가 있는 거고, B450 메인보드가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한 싼 거는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싼 거는 뭐 엄청 비싸지기도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CPU랑 메인보드 합쳐가지고 한 25만원 정도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가성비는 피카소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3400G 같은 경우에는 쿼드코어다 보니까 물론 스레드는 8개지만 나중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그때 그래픽카드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온전하게 100% 다 뽑아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피카소를 지금 산다고 하면은 아마도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살 때 CPU를 새 거를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가성비가 높은 구성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피카소만한 구성이 없죠. 그러면 내장 그래픽 성능은 3400G가 CPU 코어 아키텍처 버전이 한 단계 낮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게임을 돌리는 그래픽 코어 성능은 르누아르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은 또 아니에요. 물론 르누아르 중에서도 4750G 뭐 이런 거보다는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오늘 비교를 할 4650G랑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피카소 3400G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카소 말고 르누아르는 어떨까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CPU는 르누아르 중에서도 4650G인데요. 이게 일반 라이젠은 아니고 프로가 붙긴 했지만 그냥 편의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라이젠이나 똑같죠. 제가 샀던 게 요 멀티팩 제품인데, 요게 라이젠 5 프로 4650G 요 모델이고, 요거는 이제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에요. 그런데 제가 멀티팩 제품을 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23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메인보드도 B500번대 시리즈를 사용을 하려면은 생각보다 400번대보다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500번대 메인보드는 시작 가격이 물론 제일 싼 거는 또 싸긴 한데, 그냥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에이수스나 뭐 기가바이트 뭐 이런 보드를 사려고 하면은 그래도 확실히 400번대 보드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나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르누아르를 쓰려면은 보통 CPU랑 메인보드 합쳐서 한 40만원 정도를 줘야 돼요. 그래서 피카소랑 비교를 했을 때는 피카소가 두 개 합쳐서 한 25만원 했으니까 한 15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당장을 생각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쌀 수도 있어요. 르누아르가 젠2 기반 CPU긴 하지만 각종 벤치마크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인텔의 10세대 1400이랑 성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그 정도 성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1400 정도면은 그래픽카드를 RTX 3060 Ti 정도를 붙여도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3060 Ti나 3070 정도까지는 라이젠 5 프로 3650G에다가 그냥 붙여도 CPU 병목 같은 게 안 걸리고 잘 동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르누아르를 사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택은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카소를 선택을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버미어를 만약에 붙인다라고 하면은 B450 메인보드를 사가지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면은 문제없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 메인보드가 거의 대부분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주제가 지금 당장은 그래픽카드를 못 달지만 나중에 달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드는 구성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파워 서플라이가 용량이 큰 게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달 거라면은 지금 살 때 큰 용량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나는 나중에 반드시 그래픽카드를 추가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800W 이상급의 파워를 다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오늘 CPU를 4650G랑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550 메인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게임을 돌릴 수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사양 게임을 돌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저사양 그리고 캐주얼 게임 이 정도 위주로 즐기시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싸지면은 그때 붙여가지고 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사양 게임이라고 해서 뭐 재미가 없는 것들만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재미가 있으면서도 저사양 게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임들 몇몇 개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참고로 제가 게임을 테스트한 것마다 옵션이 조금씩 다른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프레임은 한 105프레임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타 때는 한 80프레임 정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게임 테스트는 전부 다 풀 HD 해상도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144Hz 모니터를 쓸 때 모니터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는 없겠다 싶긴 했는데 만약에 옵션을 좀 조정을 해주면은 144프레임까지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오버워치는 최저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대략 7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하위 1%는 한 50프레임 정도가 나와서 게임 플레이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수준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144Hz 모니터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이기는 해요. 그래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아블로 3입니다.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가끔씩 하기도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RPG 게임도 내장 그래픽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아블로는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풀 HD 해상도에서 대략 평균 한 6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옵션 조정을 약간 해주게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원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사양 게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도 한번 돌려보긴 했는데 이거는 최저 옵션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평균 한 30프레임 정도밖에 뽑아주지를 못했습니다.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그냥 재미 겸 테스트 겸 해가지고 그냥 돌린 거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발로란트까지는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제가 테스트한 거 말고도 캐주얼 게임이나 저사양 게임 중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가 조금 싸진다 그러면 그때 붙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테스트들은 전부 다 이제 순정 상태로 진행을 한 거고요. 메모리 클럭도 2666MHz로 진행을 했습니다. CL 값은 16이었습니다. 제가 오버클럭한 결과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은 APU를 오버클럭 한다고 해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테스트 결과에서 뭐 엄청 눈에 띄게 한 2배 정도가 프레임이 올라간다 이렇게 될 리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APU가 내줄 수 있는 게임 성능이 한 이 정도 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버클럭은 따로 넣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이 비트코인 채굴 열풍이 언제 정도에 끝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래픽카드 전부가 다 이제 채굴하는데 쓰이다 보니까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뭐 죽일 놈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채굴을 시키면은 성능이 하락하는 3060을 내놓기도 했는데 3060 성능의 상태가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존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 영상에 중고 그래픽카드를 써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